4359년 2월 8일 오늘의 오경방송 시작. 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가명의 절제장부는 그 사례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전들이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릇 상급관청에서 마감한 것은 본 고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실제 수치이다. 이미 나눠준 것이 몇 석이고 남겨둘 것이 몇 석이며 장차 거두어 드릴 것이 몇 석인지 그 실제 수량을 알고 엄격히 원칙대로 지켜나가면 아전의 농간이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 영린의 농간은 그 구멍이 더욱 크다. 늘 보면 창고를 열어 보리 황곡을 나눠주거나 가을 황곡을 나눠주는 때마다 여러 읍이 아전들이 돈 수백냥을 가지고 가명에 가 아주 싼 값으로 황곡을 사들이고 시골집에 저장해 두었다가 외촌에서 바쳐야 할 때를 기다려 황곡을 팔아먹는데 때로는 그것이 400에서 500석이 이른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이는 곧 감사가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인지 수령이 죄는 아니다. 은결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영리가 팔아먹는 것이요 황곡장부가 날로 문란해지는 것은 영리가 팔아먹는 것이다. 한 돌을 맡은 감사가 지대체 큰 규모만 파악한다면 석자를 벼슬살이 하는 요걸로 삼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한국을 나눠주는 날에 규정에 따라 나눠줘야 할 액수가 창고에 남겨둬야 할 액수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해서 환히 살필 수 있게 할 것이다. 수령이 참으로 조리가 있고 명석하다면 그 분류의 실제 숫자를 감히 속이지 못할 것이다. 고을에서는 수령의 계절마다 감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인 월보입니다. 월보가 있고 영감에게 답변서가 있다. 그 분류의 장부가 공안으로 되어 있으니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황곡을 나눠줄 때는 마땅히 간편한 법을 써야 한다. 모름지기 분류표를 작성하여 1년간의 총수를 파악하고 나눠서야 막힘없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환자는 무릎 환자를 잘 거두어 들인 후에야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잘 거두어 주지 못하면 다음에 어지럽게 하여 구제할 방도가 없다. 외창입니다. 외창 없는 경우 수령은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몸소 황곡을 받아야 한다. 외창이 있으면 오직 창고를 여는 날에 친히 거두어 들이는 법식을 정해야 한다. 목민이 기른 고를균 한 자가 있을 뿐이다. 고를균 균등할 때 그 고르게 한다. 이거 고를균. 늘 보면 수령은 고을 창고만 살피고 외창은 불문에 붙이는데 이는 소만 보고 양을 잇는 것이고 닭을 잡고 오리를 놓치는 것이니 그 고르지 못함이 심하다. 만약 혜택을 고루 나눠주지 못하면 차라리 고통도 골고루 받게 할 것이지 어찌 유독 읍이 창고만 살피는 것인가 살찌는 것인가 살피는 것인가. 외창이 없는 경우에 수령은 장이 서는 날 즉 5일에 한 번씩 창감이나 창리의 사무소에 나아가서 직접 받아야 한다. 동짓달 열흘이 넘는 후 창고를 봉해야 하는 날짜가 급하면 3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그 수납을 독촉한다.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은 내창이나 외창 모두에서 몸소 거두어 들이지 말고 별도로 연탐하여 어느 창고는 곡품을 떠나 따지고 공량은 너무 과도하며 어느 창고는 간생미와 낙정미가 너무 많고 어느 날에 백성들이 항의하다가 창감에게 매를 맞았으며 어떤 날에 백성들은 창노에게 뺨을 맞았는지 등을 돈으로 본 듯 그려내어 꾸짖고 벌주는 것을 강직하고 명백히 한다면
비록 직접 수납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칭송이 길에 가득할 것이다. 자는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직접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향승이 대신 나눠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받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또 내가 나눠주는 것을 살피면 아전이 농간을 이뤄질 수 없지만 받는 것만 살핀다면 앞서 드린 공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 나눠주는 것만은 직접 거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외창 5, 6개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나눠주는 것은 직접 해야 한다. 한두 사족이 사사로이 창미를 구걸하는 것을 별한이라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사족이 사사로이 창미를 구걸하는 것을 별한이라 한다. 양식이 떨어진 양반이 재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도랑을 파거나 제방을 쌓는다고 거짓하여 사사로이 창고의 곡식을 구걸하여 별도로 수십석을 받았다가 세월이 오래되어도 납부하지 않고 또 다른 고실로 더욱 많이 받아낸다. 이것을 이름하여 유포라고 한다. 큰 기근이 들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서 구환을 탕감해주는 경우 수령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이 양반이 빌린 것을 탕감해준다. 경기도와 충청도에 이런 폐단이 많다. 수령은 마땅히 자물쇠를 굳게 지켜 만약 여러 백성이 다 같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고를 열어서는 안 된다. 4번 호적. 호적이 문란하게 되어 전혀 기강이 없다.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균평하게 하기 어렵다. 수십 년 이래 수령된 자가 전혀 이를 돌보지 않아 아전의 횡포와 농간이 끝간대를 모르게 되었다. 호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 호적. 백가가 있는 마을에 초가 지붕이 노란빛이 선명하고 굴뚝에서 푸른 연기가 오르면 이는 부촌이다. 부촌이다. 호적을 다시 작성하는 해마다 정리가 공문을 띄어 10호를 증가시키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면 이 부촌의 우두머리 호민이 이웃들을 불러 느른나무 그늘에서 의논하기를 이 10호는 형평상 면하기가 어렵다. 민고와 사창의 요역이 번거로울 것이니 10호의 1년 부담이 100냥이요 3년 부담은 300냥이 될 것이다. 그 3분의 1을 가지고서 이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뇌물 주라게 뇌물. 씨발놈의 뇌물. 라고 하며 모두들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이 일은 오직 자네만 믿겠네. 우리가 그 돈을 거두어 줄 터이니 자네가 가서 성사시키게 하고 마을 사람들은 돈 100냥을 모아준다. 그 호미는 그중 20냥을 몰래 제 주머니에 넣고 80냥은 정리에게 뇌물로 주어 그 일을 그만두게 한다. 그러고는 그 호민이 정리에게 내가 자네와 잘 지내는 사이인데 어찌 가고수를 늘리는 것만 맞겠는가. 또한 줄일 수도 있으니 특별히 5호를 줄여 우리 마을에 혜택을 베풀어 주게라고 말한다. 정리는 금년에는 이 일이 어렵지만 자네가 말하는데 내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 호민이 제 마을로 돌아가서 늙은이 젊은이를 모아놓고 5호를 줄이는 일은 내가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 속히 50냥을 만들라고 하며 모두를 거참 잘 되었다. 거참 잘 되었다라네. 변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5호를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래야 마침내 5호를 줄여서
다섯 마을에 1호씩 배당한다. 다섯 마을에 제각기 크게 놀라. 우리 동네가 망하겠네. 애로부터 우리 동네는 삼가가 서로 의지하여 1호의 역을 부담해 왔어도 피가 마를 지경이었는데 여기서 1호가 더 늘어나면 누가 감당하겠는가라고 한다. 그러고는 송아지를 팔고 솥을 팔아 모은 돈 7냥을 가지고 팥비 호적창 호적창이란다. 호적청에 가서 엎드려 청하건대 후한 덕으로 이 슬픈 고통을 살펴주소서. 애로부터 우리 동네는 삼가가 서로 의지하여 1호 역을 지는 것도 피가 마를 지경이었는데 여기에 1호가 더 늘어난다면 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약소한 돈이 남아 에오라지 조그만 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랜다. 지금 현실판이 저 북한에서 벌어지네. 정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허허 웃으며 1호를 면제하려면 을의 심령을 바쳐야 하는데 너희의 잔악함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너희의 청을 틀어주겠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1호를 또 다른 마을에 갖다 붙이면 그 마을에서는 팥비 달려와 아래기를 이 방법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부촌에서는 돈 100냥, 200냥을 바치고 다음 마을에서는 70냥, 80냥을 바치며 차례로 내려가서 삼가가 불가한 마을에까지 7에서 9냥을 바치게 된다. 그러면 부촌에서 감해진 호수가 모래처럼 쌓이고 쑥대같이 굴러다니며 구름과 안개처럼 변해서 요역을 지지 않는 곳에 붙게 된다. 첫째는 읍성이요, 둘째는 향교가 있는 마을이며, 셋째는 군진이 있는 마을이요, 넷째는 여기 있는 마을이며, 다섯째는 참이 있는 마을이요, 여섯째는 절 입구의 마을이다. 따라하니 모든 고을이 이 방을 제일 좋은 자리로 여기지만 식년이 되면 호적을 처리하는 아전을 제일로 치니 호적을 담당하는 아전은 큰 고을에서는 넉넉히 1만 냥을 처먹고 1만 냥 호적을 관리하는 1만 냥을 처먹고 작은 고을이라도 3,000냥을 넘게 먹기 때문이다. 그 이익이 이와 같으니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을 호적을 다시 작성하기 전 해의 겨울부터 가는 배와 좋은 비단, 진귀한 어포와 큰 전복 따위를 구하여 서울로 싣고 가서 선을 대어 단단히 부탁한다. 윗바람이 사나우니 아래에 불길 또한 뜨겁다. 고풍전 700냥에서 800냥을 내야에 바치고 책방에 바치고 증방에 바치고 수령이 좋아하는 끼생에게까지 바친다. 그 겨울에 미리 임명장을 얻어내려고 머리가 터지도록 다투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킨다. 5번 부역을 공평하게 함.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일 중에 기묘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는 징수해서는 안 되니 저울 한 눈쿰만큼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옛날에 전세는 9분의 1을 거두었고 부는 호산에 근거하였다. 전세는 토지에서 나오고 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두 가지가 서로 뒤섞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전세가 가벼웠는데 중세 1회 토지에서 부를 징수하여 드디어 관례가 되었다. 대동, 균역, 산수미, 모량미, 치개미는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다. 경점이, 영점이.
sak성 공감이, 공이 관광미, 신관세 마전, 구 관세마전도 토지에 부과하고 있다. 수령이 깨끗하지 않으니 아전도 따라 움직여. 사원 고급조, 저졸 금수조도 토지에 부과하고 있다. 환자의 폐단이 이미 막다른데 이르러서 백성들이 곡식을 구경도 못하고 해마다 여러 섬이 곡식을 갖다 바치니 이 몇 섬의 곡식도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다. 외국 배가 표류에 닿으면 수만 전의 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수만 전의 돈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날로 공공해져서 쓰러져 진 구렁을 메울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부역의 정사는 취할 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공평함을 취해야 한다. 10사람이 술 출염을 하더라도 거두는 돈을 고르게 해야 하고 나그네 10사람이 밥을 짓더라도 거두는 양식을 고르게 해야 한다. 하물며 많은 사람이 같은 고을에 살면서 양곡과 사마를 내어서 윗사람을 섬길 때 그 심정이 공평하게 되기를 바라겠는가? 공평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옥양방송 4359년 2월 9일 응? 옥양방송은 유튜버 옥양방송 여기까지. 응?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응? 독서 토론은, 독서 토의는, 독서 회의는 정약용이라는 이 선지자 선각자와 옥양 방송하는 이 옥양이 서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높은 곳, 더 꿈꾸던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이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로 귀결된 걸 확신합니다. 옥양방송이 이렇게 옥양을 이 바이블을 바이블을 송출하니까 두려워 말고 각고 뼈를 깎는 각고의 진력으로 열심히 하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면 우리는 충분히 beyond universe 갈 수가 있다. 확신합니다. 오늘은 옥양방송 여기까지.